매일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과 3면에 실린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기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삼성물산을 공격했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건데 자세한 이 결과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외국계 헤지펀드죠. 벌처 펀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그런 헤지펀드이기도 한데 이 TRS를 활용해서 이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이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근데 이 TRS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총 수익 스왑 거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일단 이 증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표현을 지분을 파킹한다.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당장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TRS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 공시 위반 혐의다라는 것이 이 검찰의 이 수사 내용이었는데 대기업 공격하면서 이제 TRS라고 하는 지분을 파킹하는 다른 증권사에 이 수단을 활용했는데 검찰이 4년간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 TRS가 우리의 자본시장법, TRS 활용한 것이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이 증거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동안의 과정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때 2015년 그러면 엘리엇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2015년 6월에 이 합병을 반대를 해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런데 당시 2015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엘리엇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 자체가 삼성물산 이 4.95%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분이었는데 이틀 뒤인 6월 4일 날 7.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틀 동안에 그 많은 지분을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를 통해서 이 주식을 매입해서 이 외국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것이 바로 이제 TRS를 상품인데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공시 위반이다라고 하는 혐의가 이제 붙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당시에 이 공시 위반 혐의가 이 엘리엇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때 정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이 수사가 맡겨지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번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이번 결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자금의 경영권 공격에 이제 무방비로 당할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TRS를 이용을 하게 돼서 외국계 펀드가 얼마든지 대기업의 지분 또 여기에 이제 공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번에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에서 이 TRS를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게 무혐의가 되니까 앞으로 외국계 펀드는 이 방법을 충분히 이제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만큼 외국계 헤지펀드가 TRS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게 잠시 맡겨두는 지분 파킹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 대기업의 경영권에 공격을 시도하는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축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업계 그리고 재계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정선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엘리엇 2015년에 엘리엇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실은 검찰의 형사처벌 형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의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증권사가 잠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이 지분을 잠시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시 위반을 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검찰이 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이제는 불법으로 지분 파킹을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계 정권사에다가 맡겨놓고 우리는 공시 안 해도 된다. 이런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이 대기업들의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최근의 추세 자체가 현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대기업들의 경영권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태거든요. 스튜어디십 코드도 있죠. 국민연금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도 있죠. 다중대표 소송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해서 내 마음대로 이사한 사람, 감사한 사람도 임명할 수 없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이 통제 장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CEO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겠냐.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와 더불어 이제 엘리엇의 이번 무혐의 처분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즉 ISD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악영향을 준다고 대체적으로 진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15년, 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 이제 엘리엇의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인데 무혐의가 됐죠. 또 홀가분해진 겁니다. 엘리엇은. 근데 엘리엇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어떤 소송이냐면은 바로 2016년 그때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지금 삼성그룹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영향을 당시에 미쳤던 거 아니냐. 삼성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혜택을 줬던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엘리엇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엘리엇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최근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것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이 결정 불기소하기로 한 것도 엘리엇으로는 상당히 이 ISD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혐의 자체가 이제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홀가분한 상태에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엇에 유리해졌는데 앞으로 삼성과 관련된 다른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물산 보시면요. 지난 6월 17일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뒤 주가 최근에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전일 외국인,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삼성물산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전일자 1%, 삼성 SDI도 동반 1%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엘리엇의 무혐의 결정으로 외국계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지 저희가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